교재 다들 받으셨으니까 11쪽에 평가원 둘러보기에서 여기부터 화학식량과 몰 파트 문제풀이 진행되고 그 다음 보면 개념 쭉 넣어놨어요. 줄글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공부 좀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몰과 질량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 서머리 하면서 몰과 부피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대단원 1단원의 화학의 첫걸음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용성. 의류 문제 해결, 식량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에 화학이 기여하였다. 다음 두 번째 탄소화합물 파트는 포함하는 말이다. 탄화수소, 알코올, 카르복실산 이외의 물질 썼죠. 탄화수소 몇 개? 물질 3개 했고요. 알코올 2개, 카복실산 2개, 이외 3개 쭉 정리했습니다. 뭐 지엽적으로 메테인의 분자 구조는 무슨 형? 정사면체형이면서 결합각은 109.5도 이런 얘기도 했죠. 암모니아는 삼각뿔형이면서 결합각은 107도다. 안 했나요? 했죠. 네. 다음 세 번째가 화학식량과 몰 파트. 네 번째 화학 반응식. 다섯 번째 용액의 농도고요. 학교별로 이제 뭐 수행평가 일정이랄지 학교 시험 일정이 서서히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각 학교 대표가 나다 싶으면 보내시면 돼요. 저현구 대표. 알았어? 너야. 그 다음 제이는 어디였지? 풍동고 대표 제이. 보내줘. 카톡으로. 시험 일정 그 전 과목 며칠날 무슨 과목 보는지 그거 나오는 거랑 수행평가 일정이랑. 운정고 뭐 유나가 보내줘도 되고, 운정고는 뭐 워낙 많으니까 백송고 대표 그죠?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정발고는 중간고사가 없다. 그리고 백석고는 용액의 농도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화학식량과 몰 파트. 화학식량이 뭐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화학식의 량이 뭐야? 상대적 질량이다. 화학식량은 기호를 뭐를 써? 몰큘라 웨이트의 약자 MW의 기호를 쓸 겁니다. 힘의 기호는 뭐야? F. 힘의 단위는 뉴턴인 것처럼 화학식량의 기호는 MW로 쓰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상대적 질량, 상대값이기 때문에. 화학식량은 포함하는 말이다.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 그래서 다양한 물질의 화학식량 정보 쭉 써놓고 외워오라고 했었고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제공하는 건 누구야? 어떤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0이라고 정했을 때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쭉 정리했었죠. 괜찮아? 화학식량은 요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몰. 몰은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이다. 몰의 기호는 뭐를 써? N. 몰수는 N으로 쓰고요. 단위는 MOL이라고 쓰고 몰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몰, 2몰, 3몰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1몰은 몇 개로 정의가 돼 있어? 오, 좋습니다. 6.0이 어쩌고가 아니라 1NA개라는 거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2몰은 2NA개, 3몰은 3NA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보가드로 수 자체가 몇이냐라고 하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체계 하에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맞죠.
근데 원자량의 기준을 바꾼다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값이라는 거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게 몰의 정의고, 몰 파트는 결국 문제로 푸는 방식이 몰과 질량을 연결짓거나 혹은 몰과 부피를 연결짓는 경우밖에 없는데, 몰의 기호는 N, 질량의 기호는 W를 쓰기로 했죠. 이 몰과 질량을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 화학식량, 분자량, MW 정보가 필요하죠. 지난주에 연습했던 거 빠르게 갈게요. H2O는 J야. 분자량 몇이야? 18, 18. 그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1몰당 18g. 좋습니다. 2몰이면 몇 g이니? 라는 식으로 몰과 질량을 연결짓는다. 1몰이 18g이니까 2몰이면 36g이다.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54g이 있다. 그럼 이게 몇 몰이냐? 라는 식으로 몰과 질량을 똑같이 연결지을 수 있고 3몰이라는 거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미지수가 조금씩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데 H2O가 A몰 있대. 그럼 몇 g이야? 1몰당 18g이니까 A몰이면 18Ag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반대로 Bg이 있대. 몇 몰이야? 라고 하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18분의 B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고 그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이라고 합니다.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임의의 물질,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 A래. 그랬을 때 얘가 B몰이 있어. 몇 g이야? 라고 하면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W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죠.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ABg 답 낼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화학식량이 A인 애가 Cg이 있대. 그럼 이게 몇 몰이냐라고 했을 때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A분의 C라고 답을 낼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어떤 물질이 Dg이 있어. 근데 그때에 해당하는 게 2몰이래.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몇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이야?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두 개 자리 바꿔주면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몰수분의 질량에서 2분의 D라고 낼 수 있겠죠. 오케이? 혹은 화학식량은 몇 몰 기준이니까? 1몰 기준이니까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Dg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몰이 2분의 Dg이니까 그게 화학식량이다. 라는 식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아마 쭉 갔을 거야. A2B3라고 하는 게 있어. 얘의 화학식량이 A야. 근데 얘가 Bg이 있대.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B 원자는 몇 몰이냐? 라고. 그럼 내가 A2B3의 화학식량과 A2B3의 질량으로부터 A2B3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A분의 B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B의 개수니까 A2B3가 이만큼 있으면 얘는 B를 3배씩 쳐내는 애라서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3B라고 답 내주면 된다. 할 수 있겠어? 확실해? 뒤로 갈수록 오늘 엄청 어려워져요. 그 다음 A2B3가 Bg이 있어. 그 안에 존재하는 B 원자가 C몰이래.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몇일까? 지난주에 딱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A2, B3는 B를 3배씩 쳐내는데 3배씩 냈더니 C몰이래. 그럼 얘는 원래 몇 몰이 있었던 거야? 3분의 C몰인 거 되시나요? 3배씩 내서 3을 곱해서 C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C죠. 근데 그 3분의 C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Bg이다. 이렇게 출제자가 준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화학식량은 1몰 기준이니까 C분의 3배 해주면 C분의 3배 해주면 C분의 3Bg이라고 할 수 있고 1몰이 C분의 3Bg이니까 화학식량이 C분의 3B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양파트에서 2번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건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와 같다 라고 했었고요. 얘네는 공식의 숫자 자체를 대입할 일은 많이 없고 식 변형하면서 새로운 물리량을 찾을 때 쓰이니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오케이. 그래서 몰과 질량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원자수가 이렇게 끼어 나올 수 있고 결국은 분자량, 화학식량을 이용해주면 된다.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 파트, 화학식량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몰 파트는 몰의 정의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몰과 질량을 연결짓거나 몰과 부피를 연결짓거나 몰과 질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식 2개,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몰과 부피, 몰수는 N, 부피는 라지 V로 표현을 한다. 알겠었죠? 이건 뭐냐면 1몰이 있어. 근데 이게 몇 밀리리터야? 라는 식으로 몰수를 주고 부피를 물어본다는 거야. 주하나, 몰과 부피의 환산 과정에서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 물질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H2O가 2몰이 있어. 그게 몇 밀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몰과 부피의 환산이니까 내가 이 물질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액체 상태라고 줬대. 이렇게 고체나 액체 상태라면 솔리드와 리퀴드고요. 몰과 부피의 환산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2몰이 있는데 그게 몇 밀인지 바로 못 구한다는 거야. 뭐를 끼고 가야 돼? 아니고 질량을 끼고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2몰이 몇 g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 그게 몇 밀인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바로 못 구하니까. 왜? 액체 상태라서. 그럼 이 과정에서 몰과 질량을 환산하는 과정에 어떤 환산 인자가 필요하고 몰과 질량을 환산할 때 화학식량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피와 질량, 질량 부피를 환산할 이때 뭐가 필요해? 밀도 정보가 필요한 거죠. 분수 형태 물리량은 기본적으로 단위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애라서 걔를 끼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게 환산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2가 2몰이 있을 때 몇 g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분자량을 주겠죠. 몇이야? 18이죠. 그럼 1몰당 18g이니까 2몰이면 36g 이렇게 될 거예요. 이 36g이 몇 밀인지 구하기 위해 출제자가 준다는 거야. 단 물의 밀도는 0.9g/ml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질량에서 부피를 구할 때 밀도를 곱해 나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밀도 0.9의 의미가 지금 뭐니? 1ml당 0.9g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0.9g이 아니라 36g이니까 몇 배야? 40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몰은 40ml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몰과 부피, 부피를 주고 몰수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 물질의 상태를 체크하고 고체나 액체라면 질량을 끼고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어떤 임의의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의 화학식량이 A야. 근데 얘가 B몰이 있대. 그럼 이게 몇 밀이냐 이렇게 준 거야. 단 이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 물질의 밀도는 dg/ml이다 이렇게 줬어. 미지수가 많아서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차근히 하시면 돼요. 출제자가 몰과 부피의 환산을 물어보고 있네. 몰과 부피의 환산 과정에서는 물질의 상태를 체크하고 고체 상태니까 바로 못 구하겠다. 질량을 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화학식량이 A인데 B몰이다. 아까 했었죠. 화학식량이 A인데 B몰이다. 질량은 ABg인 거고요. 이때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밀도를 줬으니까 환산인자 써보면 이 의미는 1ml당 dg이라는 뜻.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dg이 아니라 ABg이니까 양변에 D분의 AB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D분의 AB배 스케일 키우면 D분의 AB ml가 될 거고 따라서 B몰이 ABg이고 ABg이 D분의 AB ml니까 B몰이 D분의 AB ml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몰과 부피의 환산이네. 뭐를 체크하고? 상태 체크하고. 고체나 액체라면 뭐를 끼고 가? 질량을 끼고 가야 된다. 열심히 필기해 두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해야 되면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써놓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다 까먹을 거라서.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물질의 상태를 체크했더니 기체 상태다. 그러면 기체고요. 몰과 부피의 환산이 바로 가능하다. 질량을 끼고 갈 필요가 없다. 단 언제만 성립되냐?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되는 조건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에 기체 법칙해서 보일의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 배울 거거든. 보일의 법칙이 뭔지 알아? 뭐가 일정할 때?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양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가 일정하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야. 그럼 이때 변수는 몰수, 온도, 압력, 부피가 있는데 온도랑 압력을 통일시켜 놨으니까 부피랑 몰수가 남고요. 기체의 양, 몰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라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니까 몰수를 보고 부피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부피 비율을 알려주면 그게 곧 몰수 비율과 완전히 똑같다. 이런 개념이고요. 특수한 온도압력 조건인 0도씨 1기압으로 일정하다면 기체의 1몰의 부피가 몇 리터? 22.4리터라는 것까지는 지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0도씨 1기압에서만 1몰의 부피가 22.4리터.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1몰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알려줄 거야. 아셨죠? 수증기가 있어. 근데 얘가 V1리터 있대. 그럼 이게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부피를 주고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몰과 부피의 환산이고 그때는 물질의 상태를 체크해라. 기체 상태네. 그럼 부피로부터 몰수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단 출제자가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V리터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V리터가 아니라 V1리터니까 양변에 똑같이 V분의 V1배 해주면 V분의 V1배 해주면 V분의 V1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V1리터가 V분의 V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온도와 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는데 요렇게 써볼게. 밀도는 뭐분의 뭐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TP 일정 조건에선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이 값은 몰수분의 질량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물질의 양파트의 1번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고 몰수분의 질량꼴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m 나누고 mw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화학식량이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요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 값이 몰수분의 질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선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밀도와 비례한다 분자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는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까지 기억을 해놔야 된다. 기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내용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쓸게. 몰수랑 분자량, 다시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하는구나.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두 개의 용기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는 수증기, 오른쪽에는 수소랑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있어. 오른쪽 용기에 들어있는 수소를 N1몰, 이산화탄소를 N2몰이라고 하면 N1분의 N2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단 두 용기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고 부피가 동일하다, 밀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가 동일하다는 건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가 똑같다. 그 말은 분자량이 똑같다는 거죠. 얘네 둘의 분자량이 똑같다는 거야. H2O 분자량 몇이었어? 18이지. 그럼 똑같으니까 여기도 분자량이 1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H2 수소는 분자량이 몇이야? 1자리 두 개니까 2고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몇이죠? 44죠. 분명히 오른쪽 용기에는 분자량이 2자리가 있고 44자리가 있는데 똑같다고 했으니까 18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2도 아니고 44도 아니고 18이어야 된다. 이 18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른쪽 용기에 무슨 분자량? 평균 분자량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밀도가 동일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분자량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으면 밀도가 분자량이랑 똑같다. 요 분자량이 밀도를 대변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들어있을 땐 평균 분자량의 의미를 갖는구나 인 거고요. 평균 분자량입니다. MW 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존재비 구할 수 있겠니? 오른쪽에는 2자리가 있고 44자리가 있는데 평균을 내고 보니까 18이다. 그럼 요 둘은 16차이고 요 둘은 26차이네요. 결국에 약분해주면 이 둘은 8대 1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존재비가 몇 대 몇이어서? 13대 8이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내분을 활용해서 평균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2자리가 13개 있을 때 44자리가 8개 있는 2자리가 13개 있을 때 44자리가 8개 있는 비율이니까 13분의 8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밀도 분자량 비례에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들어있으면 평균 분자량의 의미를 갖는다 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됐죠? 내분의 활용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많이 하던 거라 익숙한 사람은 너무 익숙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 뭔 소린지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송민아, 내가 시험을 두 과목을 봤더니 하나는 90점, 하나는 100점이야. 평균 몇 점이야?
괜찮죠? 제이야. 근데 국어가 90점이고 수학이 90점이고 영어가 90점인데 화학은 나한테 배워서 100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이때 평균 95점이니? 아니지. 95보다 살짝 어떨까? 클까 작을까? 작겠죠. 90점짜리가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계산하냐? 평균 계산 어떻게 하죠?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돼. 근데 내분을 활용하면 결국 평균은 90 아니면 100. 요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90점짜리가 3과목에 100점짜리가 1과목이면 95점보다 왼쪽에 치우친 여기 어딘가에서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분점은 1대3으로 내분한 지점이 되는 거고 이걸 찾는 방법이 크로스야. 크로스. 존재비가 3대1이면 1대3 내분점에서 평균이 나와요. 존재비가 5대3이면 3대5 내분점에서 나와요. 크로스 관계라는 거야. 얘도 봐봐. 내가 내분점 자체가 8대13 내분점에서 평균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크로스 쳐서 존재비가 13대8이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몰 파트, 몰과 질량, 몰과 부피 환산하는 과정 얘기한 거고 요거 활용해서 문제 좀 풀게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 시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문제만 풀 겁니다. 그렇죠? 얘기한 대로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거고요. 개념 수업 듣는 것처럼 문제풀이도 수업을 들어야 풀 수 있어. 그래서 개념만 한다고 문제가 바로 풀리고 그런 통합과학식 중학교식 마인드 빨리 버리시고 오늘 그래서 문제 풀면서 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땐 못 풀었지만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봤을 땐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갔었다. 이런 걸 체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끝날 때쯤 되면 느껴지실 거고 갑시다. 가볍게 선생님이 일몰은 몇 개인가요? 화학자들은 원자수나 분자수를 나타내기 위해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쓴다. 그 단위가 몰이다. 1몰은 몇 개야? 1NA개라고 해줘야 되죠. 엄밀하게는. 근데 그 아보가드로 수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예를 들어 탄소 1몰에는 탄소 원자가 1 곱하기 NA개 있고 물 1몰에는 1NA개니까 분자가 1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개 있고 물은 3원자 분자니까 원자는 3몰이죠. 그러니까 3NA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더하면 4가 된다. 됐죠? 그 다음 오른쪽 문제. 요거 출처 보는 법 얘기해줬었죠? 14학년도 고3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이제 온도압력 일정 조건이 상정이 돼 있다 위에 써놨고요. 부피 정보 나와 있고 질량 정보 나와 있으니까 뭐로 엮을 수 있어? 부피랑 질량은 밀도로 엮을 수가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 그게 뭐에 비례해?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지. 세 기체의 부피가 지금 3대 4대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질량은 2대 3대 2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값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제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잘 들어. 3분의 2대 4분의 3대 12분의 22야.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그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우리 최소 공배수 12를 곱하는 거니까 다 똑같이 12 곱해주면 4, 2, 8대 3, 3, 9대 22라고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세 물질, 세 기체의 분자량이 8대 9대 22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4의 분자량이 8이고 Y2Z의 분자량이 9의 상대값을 가지고 XZ2는 22의 분자량의 상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럼 이제 XYZ의 원자량을 각각 스몰 XYZ라고 하면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X 플러스 4Y가 8이고 2Y 플러스 Z가 9고
x 플러스 2z가 22다. 문자 3개의 식 3개니까 연립하면 각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3원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화학에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원소들의 원자량을 많이 외워놔라. 분자량 외워놔라. 했던 게 여기서 나오고요. 이거 분자량 스케일 몇 배 키워? 2배 키우면 16짜리, 18짜리, 44짜리로 볼 수 있죠. 16짜리 누구? CH4로 보겠다는 거고요. 18은 H2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XYZ를 특정한 거야. X가 C고 12짜리, Z가 산소인가로 둔 거죠. 그럼 그걸 여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CO2의 분자량이 44가 되면 잘 잡은 건데 맞니? 44 맞네요. 그죠? 그래서 XYZ를 잘 잡은 거니까 원자량 바로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X는 12짜리, Y는 1짜리, Z는 16짜리. 오케이? 그래서 분자량을 많이 외우고 있을수록 내가 스케일을 몇 배 키웠을 때 이게 누군지 특정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워 나가야 되고 수소화합물에 대해서 CH4, NH3, H2O, HF 16, 17, 18, 20 지난주에 써줬던 거. 이산화탄소 44. 44짜리 또 뭐 있었어? N2O 44. 또 프로페인 C3H8 C3에 H 8개 있는 걔가 44죠. 그 다음 왼쪽 아래 문제 18학년도 고3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질량 정보 나와 있고 원자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나와 있을 때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X2Y Ag을 네모몰이라고 하면 2Ag은 2네모몰이 되는 거죠. X2Y2는 Bg을 별몰이라고 하면 2Bg은 2별몰이 될 거예요. 요걸 처음에 잡아줘야 돼.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바로 엮을 수가 없어서. 그죠? 그럼 가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수는 3원자 분자가 네모몰 더하기 4원자 분자가 2별 이게 19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3원자 분자가 2네모 더하기 4원자 분자가 별 이 값이 14면 된다. 그럼 네모랑 별 문자 2개에 식 2개니까 연립하면 각각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구하죠? 대충 숫자 쑤시면 되죠. 왁구를 딱 봤을 때 3 더하기 8이 16 하면 이쁠 것 같으니까 네모가 1이고 별이 2인가? 그럼 네모가 1이고 별이 2일 때 6 더하기 8이 14이다. 만족이 되니까 네모랑 별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잡아주고요. 그게 아닐 때는 연립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네모가 1, 별이 2.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건 가에 들어있는 y의 개수 하나짜리가 하나, 2개짜리가 4개. 나에 들어있는 y의 개수는 하나짜리가 2개, 2개짜리가 2개. 6분의 9니까 답 2분의 3 이렇게 돼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임의의 기체에 질량 정보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몰수를 구해야 된다면 미지수로 세울 때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좋아요. 쓸 거 쓰시고 옆에 문제. 이거는 17학년도 수능 13번 문제네요.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X축과 Y축의 확인이고 가와 나라고 하는 기체의 1g당 분자수 정보가 나와 있는데 1g당 분자수는 뭐야? 라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1g은 무슨 질량이죠? 단위 질량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게 과학에서 단위 A당
A당 B라고 나오거나 A의 B라고 나오면 이건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질량분의 분자수가 되면서 질량분의 몰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습니다. 그럼 식 변형하기 위해 W분의 N 만들려면 양변에 W로 나누면 될 거고요. 좌변이 W분의 N, 우변은 MW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이 분자량 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1g당 분자수, 질량당 분자수니까 질량분의 몰수네. 아, 이게 분자량의 역수구나. 이 값이 4대 5라는 건 분자량이 5대 4라는 거죠. 역수가 4대 5니까. 그럼 감안하는 각각 AB2와 AB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무거운 애가 AB3, 가벼운 애가 AB2가 되면 되겠다. 원자량을 물어봤는데 B가 하나 들어가면서 1 커지고요. 그죠? B 하나 들어가면서 1 커지고. 나머지는 A가 커버 쳐야 되니까 원자량이 2다. 그래서 A와 B의 원자량 B는 2대 1이 되고요. 혹시 이거 스케일 몇 배 키워서 누구가 되는지 알겠니? 이게 스케일을 16배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케일 안 키우고 그냥 하는 게 좋고요. 16배 키우면 인마가 80이고 인마가 64야. 16배 키우면 인마가 32짜리고 인마는 16짜리야. 16짜리 누구랑? 산소랑. 32짜리 누군지 아세요?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게 SO3고요. 이게 SO2 분자로 실제 기체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80이랑 64짜리 분명히 기출문제 풀다 보면 쓸 일이 있거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돼요. 저렇게 분자량이 되게 큰 애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박스, 화합물의 조성.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 X, Y가 있다고 하자. 뭐 A, B일 수도 있고 A to B, A, B2, A to B2, A to B3, A3B, A3B2, AP4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의 이제 1g당 A 원자수, B 원자수, 전체 원자수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까인데 일단 써두세요. 1g당 분자수는 뭐였어? 분자량의 역수였죠. 방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럼 1g당 원자수는 어떻게 될까? 식을 한번 세워보면 1g은 단위 질량이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죠. 그래서 얘는 질량 분의 원자수가 돼요. 근데 우리 물질량 파트 2번 공식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었습니다. 요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물질량 파트 1번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어요. 식 변형해서 질량분의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요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질량분의 분자수는 분자량 역수니까. 얘 최종적으로 식 정리하면 분자량분의 분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g당 분자수가 나오면 분자량의 역수라는 것, 그리고 1g당 원자수가 나오면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 공부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x와 y의 1g당 A 원자수는 몇 대 몇이냐? 1g당 A 원자수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1g당 원자수는 뭐 분의 뭐야? 라고 하면 분자량분의 분구원이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A만 물어봤으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A의 개수를 대입해주면 돼요. 오케이? 만약에 이제 A2B와 AB2가 있다라고 하고 얘네들의 분자량을 각각 22와 23이라고 해볼게. N2랑 NO2겠죠. 두 배 키우면 어쨌든 이 두 물질의 1g당 A 원자수는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면 분자량분의 분구원 A니까 분자량 22대 23. 분자를 구성하는 A의 개수 몇? 2고 몇? 1이죠. 2대 1. 그럼 이거 전체 값은 몇 대 몇이야? 크로스 치면 46대 2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두 물질의 1g당 비원자수는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면 얘들아 1g당 원자수는 뭐 분의 뭐야? 분자량분의 분구원이요. 근데 B를 물어봤으니까 분구원 B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분자량은 22대 23이라고 나와있고 분자를 구성하는 B가 하나, B가 두 개니까 1대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전체 값이 23대 44가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어? 크로스? 그 다음 이 두 물질의 1g당 전체 원자수는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면 얘들아 1g당 원자수는 뭐니까?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니까 분자량은 22대 23.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둘 다 3원자 분자니까 똔 최종적으로 23대 22호 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두 물질의 1g당 분자수는 몇 대 몇일까? 그러면 1g당 분자량이 역수니까 분자량이 22대 23이면 1g당 분자수는 23대 22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숫자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써야 되는 식을 분명히 써주고 숫자 대입해서 비율풀이만 해줄 수 있으면 되니까 지금 왁구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 밑에 빠른 계산을 위해서는 대소관계만을 판단할 때 1g당 A수는 B수분의 A수가 클수록 1g당 B수는 A수분의 B수가 클수록 1g당 전체 원자수는 무거운 애분의 가벼운 애가 클수록 전체 값이 크다 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스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고3 극상위권 아이들도 1g당 원자수 나오면 그냥 분자량분의 분구원해서 찐값 찾고 대소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 수준에서 이런 스킬 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찐값 구하는 건 아니고 대소 판단만 할 때 얘긴데 한 번 정도 얘기해 보면 이거야. A2B랑 AB2가 있어. 이 두 물질의 1g당 A 원자수가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면 분자량분의 분구원 A 대입해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둘 중에 이 값이 누가 더 크냐 대소 판단만 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A2B는 1g을 메꿀 때 A 두 개 넣고 B 하나 넣고 A 두 개 넣고 B 하나 넣고 A 두 개 넣고 B 하나 넣으면서 1g을 맞추는 거야. AB2는 A 하나 넣고 B 두 개 넣고 A 하나 넣고 B 두 개 넣으면서 1g을 메꾸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g 집단을 봤을 때 A 알갱이는 어디에서 더 많을까? 여기서 더 많은 거 알겠어? 느껴져? 여기는 A를 10에 두 개 넣고 B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B 하나 넣는 거잖아. A가 존나 많을 거고 얘는 A 하나 넣고 B 두 개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소 판단을 할 때는 B 수분의 A 수가 큰 애가 A가 많을수록 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1g당 비원자수는 당연히 얘가 크겠지. 얘는 B의 포션이 커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1g당 전체 원자수는 어떨까?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원자량 조건이 필요한데요. 만약 A보다 B가 무거운 애라고 해봐. 그럼 왼쪽에는 1g을 메꿀 때 가벼운 거 2개 넣고 무거운 거 하나, 가벼운 거 2개 넣고 무거운 거 하나. 전체적으로 가벼운 애가 많이 들어가고 무거운 거 조금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개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이 필요하겠지. 1g을 메꾸려면. 근데 A, B2는 1g을 메꿀 때 가벼운 거 하나, 무거운 거 2개. 가벼운 거 하나, 무거운 거 2개니까 무거운 애가 많으니까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따라서 무거운 거보다 가벼운 게 많을수록 전체 원자수가 크다 나온 겁니다. 근데 많이 쓰일 일은 없고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무원,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줄그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13쪽 박스 하나만 제가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을 땐 주어진 정보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걸 빨리빨리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으면 되고요. 1몰의 부피가 25리터래. 그럼 12.5리터는 2분의 1몰이다. 그죠? 그리고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액체 B의 분자량 일단 1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거만 구하면 될 거고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몇 g인지만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체의 지금 밀도 정보랑 부피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밀도는 뭐분의 뭐고? 부피분의 질량이고 식 변형하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이 두 개 숫자 곱하면 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송민아 곱해. 몇이야? 12.5를 곱한다는 건 그냥 곱하셔도 되고 12.5를 곱한다는 건 100 곱하고 8로 나눠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면 128, 8로 나누면 8일은 8, 86, 48이니까 16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g. 그럼 얘는 2분의 1몰이 16g이니까 1몰 기준으로는 32g. 분자량이 30이다. 따라서 A의 분자량은 30이고 B의 분자량은 18이니까 32가 18보다 크다? 맞다. 골라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정리할 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쭉 풀게요. 두 번째 문제 빨리 할게. 그림은 가부터 다의 1몰당 성분 원소의 질량을 나타냈다. A와 B의 원자량이 각각 스몰 a, b니까 가는 A 두 개에 B 하나 쓰인 거죠. 분자식이 A to B. 나는 A 하나에 B 두 개니까 A, B2. 다는 A 두 개에 B 네 개니까 A2, B4가 되겠네요. 다의 분자식 A2, B4 맞다. 디귿 1몰의 질량 같은 말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가와 나는 둘 다 A, B 하나씩을 기준으로 가벼운 거 하나 들어가네 무거운 거 하나 들어가네니까 나 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돼서 틀린 보기 골라주면 되겠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필기할 거 좀 있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W부터 Z에 한 개당 질량이 나와 있는데 한 개의 질량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니까 그램 퍼 개가 되겠죠. 이 정보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보가드로 수는 의미하는 게 1몰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단위가 뭐가 될까? 의미상 단위가 개, 퍼, 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에 한 개당 질량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아보가드로스 1몰의 개수 이 두 개를 곱해주면 그램 퍼 개, 개 퍼 몰을 곱하는 거니까
개개 약분되면서 최종적으로 그람 퍼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물리량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돼? 1몰당 몇 g이냐 라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화학식량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한 개당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화학식량, 원자량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아보가드로 수를 눈치껏 몇으로 잡으면 될까?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1. 이게 화학식량, 원자량이라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면 12. 두 개 곱하면 14. 두 개 곱하면 16이 되면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 보기에서 물어보는 XZ2, CO2네요. 분자량 44고, Y2Z, N2O네요. 분자량 44니까 같다 맞다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한 개당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줬을 때 1몰에 해당하는 질량, 화학식량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놔라. 한 개당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화학식량 정보가 나온다. 다 썼어? 네. 그 다음 문제. 그림은 화합물 W부터 Z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율을 나타낸다. W랑 X는 AC, AC2, YZ는 BC와 BC2 중 하나이다. 원자량은 C가 가장 크다. W랑 X를 보면 AC,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1대1, AC2,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2개의 존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C일 거고요. 가벼운 게 A가 되겠죠. 근데 A랑 맞짱을 뜰 때 C는 여기선 조금만 밀고 여기선 많이 밀었으니까 여기 C가 2개 들어갔구나. 따라서 W가 AC2, X가 AC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논리로 YZ에서 BC,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BC2, 가벼운 거 하나에 무거운 거 2개니까 무조건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C일 거고 작은 게 B이다. 여기선 조금만 밀고 여기선 많이 미니까 인마가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Y가 BC고 Z가 BC2이다. Y는 BC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원자량을 비교하라고 했을 땐 X랑 Y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둘 다 C랑 1대1로 맞짱 뜨고 있는데 A는 많이 밀렸고 B는 조금 밀렸으니까 A가 더 작다. 같은 말 B가 크다. 맞네요. 마지막 디귿. X와 Z에서 C 원자 1몰당 결합한 A의 개수. X는 C 하나당 A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C 1몰당 A가 1몰 붙어 있을 거고요. Z에서는 C 2개당 B가 하나니까 C 하나당 B가 2분의 1개, C 1몰당 B는 2분의 1몰 붙어 있겠죠. 그래서 결합된 B는 2대1이다.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각 기체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질량은 같대.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수소의 질량이 똑같다면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몰수도 똑같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가부터 다 중에 누구부터 분석할래? 누구부터 볼까? 나부터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미지수고 요것도 미지수잖아. 근데 얘는 찐값이잖아. 2분의 1 NA계는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라고 찐값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CH4가 2분의 1몰 있구나.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J야. 수소 원자는 몇 몰이야? CH4가 2분의 1몰 있어. H는 몇 몰? 2몰이 되는 거죠. 수소의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가에도 수소가 2몰, 다에도 수소가 2몰 있는 꼴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럼 H2는 분자량이 2가 되겠죠. H2가 몇 몰 있어야 H가 2몰일까?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2짜리가 1몰이 있으니까 질량이 2g이다. 그래서 X는 2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나의 부피를 물어봤는데
그 부피에 해당하는 V라고 하는 미지수는 암모니아에 끼어 있으니까 얘 분석해 줘야 되고요. 암모니아가 몇 몰 있어야 수소가 2몰이 있을까? 3배씩 쳐내서 2몰이 나와야 돼. 3분의 2몰인 거죠. 곱하기 3에서 2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V리터라고 나와 있는 거고 1몰로 간단하게 바꿔보면 2분의 3배니까 2분의 3배 했을 때 2분의 3V리터라고 알 수 있어요. 1몰이 2분의 3부구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나고 나는 2분의 1몰이었으니까 절반 쳐주면 절반 치면서 4분의 3V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맞다. 마지막 디귿 다에 존재하는 총 원자수. 암모니아 NH3 4원자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니까 전체 원자수는 4 곱해주면 3분의 8몰인데요.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3분의 8 Na 이렇게 얘기해주네. 이거 틀린 복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미지수보다는 찐값을 먼저 분석하는 게 편하고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문제 쭉쭉 해석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부터 2번, 3번, 4번이 박스 유형으로 나오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고요. 앞에서 했던 대로 이런 박스 그림이 나와 있으면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쭉쭉 쓰면서 퍼즐처럼 풀어 나가야 된다. 알겠죠? 기체 1몰의 부피 28리터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확대해서 할게. 가를 보면 찐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분자가 2분의 3몰이라고. 근데 가는 2원자 분자야. 그게 2분의 3몰 있어. 그럼 전체 원자수는 몇 몰이야? 찐으로 3몰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값으로 4라고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1몰의 부피가 28리터니까 7리터면 4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1g이니까 1몰 기준으로는 44g. 아, 얘 분자량이 44구나. 그리고 Z도 구할 수가 있는 게 3원자 분자가 4분의 1몰 있으니까 전체 원자수의 찐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아?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3분의 4배지. 그럼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똑같이 3분의 4배 해주면 Z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ABX 몇 원자 분자인지 모르는데 그게 0.5NA니까 2분의 1몰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3이니까 1몰당 46g. 얘는 분자량이 46이구나 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3분의 4배면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때는 4분의 3배 해주면 되겠죠? 반대니까. 결국 얘는 전체 원자수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몇 원자 분자가 2분의 1몰 있어야 2분의 3몰이 되니? 3원자 분자가 될 거고 x는 2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x랑 z까진 구했고 y를 찾아줘야 되는데 y는 잘 보면 2분의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야. 뭘 찾아야 돼? 분자량을 찾아야 되죠. 1몰당 몇 g인지만 알면 1.5몰일 때 몇 g인지 구할 수 있으니까 AB의 분자량을 찾아야 돼. 근데 A2B가 44고 AB2가 46이야. A는 누구고? 질소고 B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N2O였던 거고 얘는 NO2였던 겁니다. 그럼 가의 AB는 NO가 되면서 분자량이 몇이니? 30이 되고요. 1몰당 30g이니까 1.5몰이면 절반 치고 더하면 되니까 45g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x는 2였고 z는 1이고 y는 45니까 3분의 45에서
15라고 답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스 형태가 남아있을 땐 찐값 찾고 퍼즐처럼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 쭉쭉 쓰면서 상대값이 나와있을 땐 찐값과의 환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0학년도 9월 모평 16번 문제네요. 문제 한번 쓱 보시고 위의 문제량의 차이는 이 문제에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편의상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눈치 좀 채줄래? 1몰을 몇 리터로 잡을까? 24리터로 잡겠죠. 그래야 숫자가 이쁘니까. 이걸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6리터일 때는 관성으로 4분의 1몰. 3원자 분자가 4분의 1몰. 전체 원자수의 찐값이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 나에서는 AB3가 있는데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2배면 찐값으로도 2배겠죠? 2분의 3몰. 그럼 4원자 분자가 몇 몰 있어야 2분의 3몰이 될까? 4원자 분자가 몇 몰이 있어야 2분의 3이 될까? 8분의 3몰이 되겠죠. 처음에 시간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1몰을 24리터라고 잡았으니까 8분의 3이면 9리터가 되는 거고. 마지막 CB2는 내가 1몰당 24리터라고 했을 때 12리터니까 2분의 1몰이죠. 그럼 3원자 분자가 2분의 1몰이면 찐값으로 2분의 3몰이 될 거고요. 원자수가. 찐값이 똑같으면 상대값도 똑같겠죠. 그래서 y가 2가 된다. 좋습니다. 기억에 x는 9고 y는 2니까 1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의 원자량을 물어봤는데 끼어 있으니까 분자량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써보면 4분의 1몰이 16g이야. 1몰당 64g이고요. 8분의 3몰이 30g이야. 그럼 분자량은 몇이야? 80이죠. 2분의 1몰이 23이니까 분자량은 46입니다.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가 다 풀려요. 그래서 분자량을 많이 외울수록 좋은 거는 하나만 아다리가 걸려도 다 풀 수가 있거든. 이 중에 제일 익숙했던 거 누구야? CB2의 46짜리 이거 누구니? 내가 이걸 보고 NO2라고 잡았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C를 N, B를 O로 보겠다는 거야. 16짜리. 그럼 가에서는 B를 O2 32가 되면 A가 나머지 32를 커버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나에서 검산해주면 돼요. A가 32고 내가 잡은 B는 16이니까 3개 하면 48이 되면서 80이 나오는 게 맞다. A, B, C를 잘 잡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앞에서 본 적 있니? 64짜리 누구? SO2였던 거고요. 80짜리 누구야? SO3 삼산화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원자량은 B가 16짜리 산소고 C는 14짜리 질소니까 16이 14보다 크다? 맞다. 마지막 디귿 1g에 들어있는 B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 1g당 B 원자수 1g당 원자수는 뭐 분의 뭐야? 1g당 원자수는 그래서 앞에서 정리했던 걸 공부해 오셔야 되고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이었습니다. 근데 B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와 다의 분자량은 내가 써놨지? 80대 46이라고 약분해주면 40대 23이 될 거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 인마는 AB3 인마는 CB2니까 3대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크로스 치면 69 대 80이 나오면서 나가 69고 다가 80이니까
69가 80보다 크다? 아니다. 골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1g당 원자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분과 1g당 A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분건 A 1g당 B 원자수니까 분자량 분의 분건 B 1g당 전체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를 대입해줘야 돼요. 정리하시고 마지막 박스 문제. 이 문제도 기체 1몰의 부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1g당 부피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 문제는 없어서 내가 세워줬으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1몰의 부피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박스 형태 문제가 나와 있을 땐 내가 쓸 수 있는 찐값을 빨리빨리 찾으면서 퍼즐 풀듯이 풀어주면 된다. 보편적으로 이제 화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1시간 전만 해도 이 문제를 뭐 아예 건들지도 못했다면 이제는 대충 보이는 거죠.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8리터면 3분의 1몰. 3분의 1몰이 18g이다. 분자량은 1몰 기준이니까 54가 된다. 3원자 분자가 3분의 1몰이다. 전체 원자수는 1이다. 1몰. 근데 상대값과 찐값이 똑같으니까 이 문제는 상대값을 찐값처럼 생각해도 되는구나. 그럼 나는 3원자 분자인데 전체 원자수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분자가 몇 몰? 2분의 1몰인 거죠. 3원자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어야 2분의 3몰이 될 거니까. 1몰이 24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몰이면 12리터. 2분의 1몰이 23g이니까 1몰 기준으로 하는 분자량은 46이 된다. Z2Y4 분자량이 104인데 26g이 있다. 4분의 1몰 있는 거죠.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몰이면 6리터가 되는 거고요. 6원자 분자가 4분의 1몰 있으면 전체 원자수는 찐으로 4분의 6이 될 건데 찐값과 상대값이 똑같으니까 B가 결국은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 A는 12고 B는 1.5니까 절반 치고 더하면 18이 되는 게 맞다. 니은 이제 보일까? J야? 1g당 전체 원자수는 뭐 분의 뭐야? 좋습니다. 분자량 분의 분권. 하니까 되네. 제가 작년에는 이거 공식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다에 대해서 분자량이 46대 104야. 약분 치면서 들어가면 23대 52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체 원자수니까 분구원을 대입해야 되는데 3원자 분자에 6원자 분자니까 1대 2. 그럼 전체 값은 26대 23 이렇게 나오네요. 크로스 친 겁니다. 이렇게 52대 46이니까. 요게 약분이 되잖아. 그치? 26대 23. 나가 26이고요. 다는 23인 거예요. 26이 23보다 크다? 맞다. 마지막 디귿. 잘 들어보세요. X2 6리터가 8g이냐? 같은 말. 24리터가 32g이냐? 근데 이 문제에서 1몰이 24리터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 1몰이 32g이냐? 같은 말 X2의 분자량이 32냐? 같은 말 X의 원자량이 16이냐? 결국 디귿 보기는 원자량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원자량을 물어봤는데 그게 분자에 끼어 있으니까 분자량을 찾고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없다면 x 플러스 2y가 54고 z 플러스 2x가 46이고 2z 플러스 4y가 104이다. 3원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분자량을 많이 봐놔라 했었고요.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 누구 알아? 다 알아? 하나. 이 새끼. 누구? NO2. 내가 지금 잡은 거에 의하면 Z는 14짜리 질소, X는 16짜리 산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 X 16짜리 하나 들어가면서 54가 돼야 돼. 16짜리랑
두 마리가 커버치고 54가 되려면 y2가 38을 메꿔야 되고 y는 몇 자리? 19짜리 누구야? 플로린이에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잡은 거에 의하면 Z는 질소고 Y는 플로린이니까 N2F4가 104가 되는지 체크해주면 돼. 104 될까? 104 되는 게 맞습니다. 잘 잡은 과정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3원 연립방 정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X가 산소죠. 16짜리 산소가 맞으니까 분자량이 32가 되는 게 맞고 1몰당 32g이니까 24리터일 때 32g이니까 6리터일 때 8g이 되는 게 맞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시죠. X랑 Y를 봤을 때 3원자 분자 A와 B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뭐가 있어? A와 B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 A2B 아니면 AB2밖에 없겠죠. A3는 왜 안 돼?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그죠? A2B 아니면 AB3일 거예요. 네? A2B 아니면 AB2요. 근데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봤을 때 가는 7대 4인데 나는 X는 7대 4인데 Y는 7대 16이야. B가 차지하는 게 더 많아졌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Y가 AB2고 B가 많이 들어간 X는 A2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자량 조건 한번 찾아보면 Y에서 볼게. A가 하나 들어갔더니 7을 차지해. A를 7. 근데 B는 두 개가 들어가니까 16을 차지하네. B가 8짜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Z는 A와 B로 이루어진 5원자 분자니까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옵니다. A4B, A3B2, A2B3, AB4. 그 중에 누굴까? 합쳐서 5개이면서 질량비가 7대 12가 돼야 돼요. 누굴까? 스케일 2배 키워볼까? 14와 24라고? 그럼 7짜리 2개 사용되고 8짜리 3개 사용되면 합쳐서 5개이면서 질량비 7대 12가 맞죠. 그래서 A2, B3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보기에서 물어보는 디귿. X라고 하는 애랑 Y라고 하는 애 1g에 있는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어.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X와 Y의 분자량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A를 7, B를 8이라고 하면 A2B는 7짜리 2개에 8짜리 하나 22. AB2는 7짜리 하나에 8짜리 2개니까 23이 되면서 이것들의 분자량이 22대 2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할 건 X에서 물어보는 건 1g에 들어있는 A의 개수고요. Y에서 물어보는 건 1g에 들어있는 B의 개수죠. 따라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대입할 때는 X에서는 A 거, Y에서는 B 거를 대입해줘야 돼요. 2와 2죠. 그럼 2랑 2 어차피 약분되니까 전체 값은 23대 22가 되겠죠. 그래서 23이 22보다 크다? 맞다. 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내가 그걸 인지하고 분자를 구성하는 A수랑 B수를 대입만 해줄 수 있다면 비율풀이가 여전히 가능하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축과 Y축의 확인이고, 이 문제 본 적 있으세요? 유나야? 본 적 있어? 있죠? 앞에 11쪽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을 봤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 거야. 다 봤던 거야. 쭉쭉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 볼 때는 내가 주저리 말을 많이 했지만 얘 봐봐. 1g당 분자수는 뭐야?
분자량 분의 1이에요. 아, 이게 분자량의 역수가 나와 있구나. 이게 4대 5니까 분자량이 5대 4구나. 무거운 애가 5짜리. 가벼운 애가 4짜리가 되겠다. B 하나 들어가면서 1 커졌고 A가 나머지를 커버 쳐야 되니까 2더라. 오케이? 니은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1g당 원자수는 뭐 분의 뭐였어? 분자량 분의 분구원이죠. 근데 가와 나가 라고 할게. 이건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가랑 나로 나와 있으니까 가 대 나로 쓰세요. 분자량은 5대 4라고 써놨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4의 3이죠. 따라서 전체 값은 가와 나가 16대 15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나가 가보다라고 했으니까 나 자리에 15, 가 자리에 16을 대입해주면 돼요. 15가 16보다 크다? 틀린 보기라는 것. 오케이? 항상 저는 가와 나 순으로 할 겁니다. x랑 y 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체의 밀도는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뭐에 비례해? 분자량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가의 분자량은 5고 나의 분자량은 4니까 4가 5보다 크다? 틀린 보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17학년도 고3 9월 모평 19번 문제예요. 분자량 조건 나와 있고 x2가 2다? 수소인갑다. 그죠? 단원자 분자가 분자량이 4다? 헬륨인가 보다. 그 다음 단위 질량당 부피가 나와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 분의 부피야. 질량 분의 부피가 뭐야? 송민아. 질량 분의 부피가 뭐야? 참고로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야. 그럼 질량 분의 부피는 뭐야? 밀도의 역수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역수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분자량이 여기서 2와 4, 1대 2네. 그럼 역수는 2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9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상위권을 노리시는 분은 습관 잘 들이세요. 여기다 9라고 쓰지 마. 여기다가 써. 알았지? 왜냐면 결국은 B가 몇인지 물어볼 거거든. 그럼 내가 B 숫자 위에 진하게 글씨를 쓰면 B가 어디 있는지 또 찾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서 처음 이제 길들일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 관점에서 X2Z는 지금 뭐 분자량도 모르고 분자량의 역수도 모르고 됐다. 오른쪽을 엮어줘야 되는데 쉽게 갈 수 있어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래. 그럼 얘는 앞에 거당 뒤에 거 보면 질량당 원자수니까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걸 내가 빠르게 떠올릴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려요. 해볼게. 이 둘을 묶어볼게. 이 둘의 분자량분의 분구원이 몇 대 몇일까인데 분자량은 2와 4, 1대 2라고 나와 있고요. 분구원은 x2의 y니까 2대 1이죠. 따라서 이 둘의 전체 값은 4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D는 몇이야? J야. 10이 좋습니다. 1에 해당하는 상대값이 3이니까 4에 해당하는 건 10이다. 그 다음 x2z를 엮을 수가 있는데요. x2랑 엮어도 되고 y랑 엮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y랑 x2z를 엮어볼게. 라고 하면 또 이제 왜 얘랑 안 엮고 얘랑 엮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얘랑 엮어볼게요.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럼 이 둘의 분자량 분의 분구원 값을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값이 12와 2니까 6대 1이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가 2원자 분자의 3원자 분자니까 2대 3입니다. 그럼 전체 값이 6대 1이 되기 위한 분모는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일까요? 3이랑 약분하고 6이 되려면 좌변이 18이 돼야 되니까 1대 9 라는 거 아시겠나요? 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 연습할 거고 1대 9 받아들이시고요. 이 둘이 지금 분자량이 1대 9라는 거예요. 1대 9. 그럼 1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실제로 2니까 9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실제로 18이 될 거고요.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물리량은 분자량이 역수라고 했으니까 2와 18이면 18과 2가 되겠죠. C가 2다. 그래서 A는 18 어딨어? 맞고, B는 9 맞고, D는 12. C가 2니까 4C가 8. 10이랑 8 다르니까 틀린 보기. 그래서 분수 형태 물리량에서 화학은 특히나 비율 풀이를 할 때랑 찐값 풀이할 때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비율 풀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건 이제 다 한단 말이야. 분모가 3대인데 분자가 1대 5래. 그럼 전체 값은 몇 대 몇이야? 2대 15. 괜찮아요? 크로스 치는 거죠. 근데 분모가 2대 5인데 전체 값이 1대 7이래. 그럼 분자는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면 봐봐. 만약에 분모가 없었어. 그럼 이 새끼 몇 대 몇이야? 1대 7 하고 끝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체 값에 1대 1을 맞춰보는 거예요. 분모에 2대 5면 분자에도 2대 5를 곱해. 그럼 1대 1이 됐잖아. 그리고 좌변에 1, 우변에 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분자는 몇 대 몇이었던 거야? 2대 35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분자가 3대 1인데 전체 값이 2대 5래. 그럼 분모는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면 분모에 똑같이 3대 1을 일단 곱해. 그리고 크로스 쳐서 2, 크로스 쳐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값은 15대, 다시 분모가 15대 2였던 겁니다. 그 관점에서 얘도 한번 보면 빠르게 하면 가장 좋지만 처음에 연습하라고. 2대 3이니까 지랄이라서 2대 3을 곱하란 말이야. 그럼 크로스 쳐서 6, 크로스 쳐서 1, 2대 18, 1대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오케이. 제가 요 문제까지는 최소한 풀어야 돼서 좀 빨리 달렸고요. 별표입니다.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별표예요. 밑에 거는 특히나 되게 내신틱한 문제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징검다리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킥은 뭐냐면 AB2 분자량이 M이다. M이 뭐야? 분자량이 M이래. M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엄마는 아니고 1몰당 mg입니다. 요걸 쓰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의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서는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기억. 다시 니은. 1몰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출제자가 준 건 1g이 2리터다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1몰이 mg이다야. 1몰과 부피를 엮기 위해서 누가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니? 질량이 징검다리 역할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1몰이 mg이고 1g이 2리터니까 몇 g으로 맞추면? mg으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양변에 m 곱해주면 2m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1몰이 mg이고 mg이 2m리터니까 1몰이 2m리터이다. 맞다.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1g당 원자가 n개라는 거예요. 근데 분자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1g의 분자는 몇 개일까? AB2는 3원자 분자야. 3배씩 쳐냈더니 n개래. 그럼 분자는 3분의 n이 되는 거죠. 아, 1g 속에 이만큼 있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1몰이 mg이라는 거니까 1몰이 mg이고 1g의 3분의 n개면 질량이 다시 한번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mg으로 통일을 시켰을 때 3분의 mn이 될 거고요. 1몰이 mg이고 mg의 3분의 mn개니까 1몰당 3분의 mm개 맞다. 골라줄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문제를 제가 일단 꼭 해줘야 돼서 한 거고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피스톤 유형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문제는 기억나세요? 본 적 있어? 앞에서 했었죠?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야?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근데 분자수가 안 나와 있고 질량 정보로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를 살려줘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 저는 수학의 신이거든요. 자, x의 원자량을 스몰 x, y의 원자량을 스몰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2y는 2x 플러스 y의 분자량을 가지니까 ag일 때는 분자량분의 질량에서 2x 플러스 y분의 a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3원자 분자니까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2x 플러스 y분의 3a 더하기 얘는 분자량이 2x 플러스 2y니까 2bg에 대해서는 2x 플러스 2y분의 2b몰이 되는 거죠. 4원자 분자니까 따라서 얘가 차지하는 건 2x 플러스 2y분의 4, 2, 8b 이게 19예요. 이지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그래서 x2y ag을 네모라고 하면 2ag은 2네모이다. bg을 별이라고 할 때 2bg은 2별이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러면 3네모 더하기 8별 19 6네모 더하기 4별 14 네모는 1 별은 2 대입하고 y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죠. 계산했을 때 이게 3대 2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런 게 나왔을 때 최소한 1시간 반 전에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아닌 거죠. 내가 이런 걸 풀어봤었다는. 그죠? 네모로 잡는 그거부터 스타트입니다. 그게 좋고요. 다음 문제. 가는 실린더에 저런 애를 넣어놨고 나는 가에다가 뭔가를 쑤셨다.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x랑 y고 두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을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라고 해요. 있어 보이죠?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피스톤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야. 무슨 말이냐면 A4B8이 처음에 1리터 있었어.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2Wg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AN에 B, 2N을 쑤셨어. 그랬더니 0.4리터가 늘었네. 몇 리터 들어간 거야? 0.4리터 들어간 거야. 요겁니다. 1리터는 원래 있었던 애가 계속 차지하는 거니까 주입한 게 0.4다.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Wg인 거죠. 여기까지가 한 꼭지. 오케이? 반응하지 않는 기체양론에서 피스톤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로 하나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을 접근을 못하는데 부피 질량 정보 나와 있고 부피 질량 정보 나와 있으니까 뭐로 묶을 수가 있어? 부피, 질량,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 값이 분자량에 비례한다. 아, 2단계가 좀 어려워요. 훈련하시는 거고 이걸 떠올렸다면 대입해주면 되죠. 부피는 몇 대 몇? 질량은 몇 대 몇? 따라서 전체 값은 몇 대 몇?
따라서 분자량이 4대 5가 되는 거죠. 이거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분자량이 상대값 4에 해당할 때 얘는 상대값 5구나. 구요. 그럼 혹시 n이 몇인지 알겠니? 얘는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개특수긴 한데요. 가비에리가 성립되는 경우고요. 두 분자는 실험식이 동일합니다. 얘 A 하나당 B 2개 있는 꼴이고 얘도 A 하나당 B 2개 있는 꼴이야. 전체 집단의 분자량이 4대 5가 되기 위해서 A의 개수도 4대 5, B의 개수도 4대 5면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N자리에 5를 대입하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비에리가 뭔지는 아세요? 1 더하기 2가 몇이야? 3이야. 이거 2배 쳐볼게. 6이야. 근데 얘도 2배야. 그러면 전체가 1대2고 그걸 구성하는 각각이 1대2면 나머지도 무조건 1대2여야 된다. 요 비율이 똔똔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특수한 거죠. 얘네 둘이 1대2고 얘네 둘도 1대2면 전체 값이 4대5가 되기 위해선 A도 4대5, B도 4대5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N이 5다. 찾아주는 거고요. N은 5. 그 다음 X랑 Y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피지컬 키우셔야 됩니다. 얘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를 XY라고 했어. 단위 A당 B는 A분의 B고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니까 부피당 원자수는 부피 분의 원자수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가면 그냥 평균적인 분구원의 의미를 가져서 내분 치면 금방 구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자 봐봐. 가와 나의 부피는 몇 대 몇이야? 5대 7 맞아? 분의 전체 원자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몰수를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1리터를 1몰이라고 해볼게. 그럼 가에는 12원자 분자가 1몰 들어있으니까 12. 근데 나에는 그런 애가 일단 똑같이 있으니까 얘가 차지하는 거 12개에 15원자 분자가 0.4몰 들어간 거죠. 6개 추가가 되겠네요. 15 곱하기 0.4에서 요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6, 2, 12, 6, 3, 18 크로스 치면 2, 7, 14 대 3, 5, 15가 된다. 그래서 x가 14일 때 y가 15니까 약분해주면 3분의 14로 답내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템포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3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피스톤 그림이 나오면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식 세워주고. 두 번째, 부피 정보, 질량 정보, 밀도로 엮어서 분자량을 찾을 수가 있다. n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피당 원자수. 부피는 쉽게 알 수 있고 원자수는 1몰에 해당하는 몰수를 특정해서 1몰, 0.4몰 아니면 5몰, 2몰 이렇게 놔도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나머지 풀어주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기체양론 문제풀이를 할 건데 요 밑에 두 문제 풀고 50쪽부터 보시면 이제 뭐 샵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샵 2 이렇게 교재 구성 보면 샵 1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샵 1-1이 있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1-2가 있어요. 샵 1에 들어가 있는, 샵 2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됐던 문제.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해설 쭉 써놓은 거고요. 1-1, -2 이런 문제들은 변형되어 있는 자작 문제예요. 비슷한 스타일로. 그래서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 총 3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학식량과 몰 파트가 샵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샵 1, 샵 2, 샵 3, 샵 4, 샵 5 이렇게 풀어줄 거야. 그거 들으면서 풀이 방식 공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1, 다시 2를 접근을 해보면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5가지 유형. 이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 한 문제, 많아봐야 2문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최고 난이도 문제들인데요. 어쨌든 10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다 마스터가 돼야 되고요. 이 문제를 네가 학교 시험에서 딱 처음 봤다.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실력까지 키워놔야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너네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준비 1년 동안 해야 수능날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맞출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걸 처음 봐서 맞추겠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유형은 어떻게 풀어 나간다까지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꼭지꼭지 끊어가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